안녕하세요, 한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헝가리에서 운전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헝가리에서 운전을 할 때와 한국에서 운전을 할 때 좀 다른 것들이 있다고 느낀 것도 있고, 뭔가 운전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나 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부다페스트 시내에서는 골목길을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골목길에는 사람이나 자전거, 전동 킥보드가 진짜 막 튀어나와요. 헝가리가 보행자 우선인 곳이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진짜 차 무서운 줄을 모르고 막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골목 같은 데 보면은 다 길거리에 양옆으로 다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야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 뒤로 가려져 있었는데 갑자기 안 보이다가 사람이 막 튀어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골목길에 신호등이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곳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골목 이제 사거리 같은데, 골목길 이제 사거리처럼 나오는 구간에 스탑이라고 적혀 있는 곳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무조건 서야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정지를 하지 않다가 만약에 걸린다 하면은 또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 거기에 CCTV를 설치해 놓는다던가, 아니면은 경찰들이 잠복을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스탑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갔다, 아무리 차가 오지 않더라도 멈추지 않았으면은 따라와서 벌금을 때리니까 그런 거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회전에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회전이 그냥 차 안 오고 사람 없으면은 알아서 눈치 보고 그냥 하는 게 우회전이잖아요. 근데 헝가리에서는 우회전도 무조건 신호를 받고 가야 해요. 물론 신호가 없는 곳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다 있고, 사선에 보면은 우회전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길에. 그런 곳은 우회전 신호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신호 받고 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당황했던 건데, 큰 사거리가 있어요. 큰 사거리에서 이제 제가 직진 또는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길이었고, 반대편에서도 똑같이 직진 또는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랑 같은 라인 평행선에 있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동시에 켜집니다. 그러면은 저는 좌회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신호등이 켜졌으니까 지나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여기서 좌회전 상태로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직진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직진 차선이 우선이에요. 보행자 우선 다음에 직진 차량 우선이고, 그 다음에 좌회전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직진으로 오면은 저는 좌회전을 하지 못하고 길 중간에 진짜 사거리 한가운데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직진 차량이 다 빠졌으면은 가도 되는데, 이제 여기는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못 지나가고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도 박으면 안 되고 사람도 박으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거리에서 진짜 운전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사거리만 특별히 그런 식으로 켜지는 게 아니라 헝가리 모든 곳에서는 좌회전, 직진, 좌회전, 그리고 횡단보도가 동시에 초록불로 변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진짜 사고 안 나게. 왜냐면 직진 차선도 오는데 좌회전이 같이 하니까 정말 주의해야 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헝가리는 특히나 보행자가 정말 우선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 횡단보도가 없는 그냥 아무런 길에서 막 큰 도로변에서 사람이 뛰쳐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또 양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양보를 되게 잘 해주는 편인 것 같은데, 정말 양심 없이 끼어들거나 위험하게 운전을 하면서 끼어드는 그런 차량들이 아니라면은 감사 인사도 되게 잘하고요. 그 비상등 깜빡이 2번 켜면은 고맙다는 표시인 거 아시죠? 띄워주면은 진짜 그 감사 인사 표시를 되게 자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좀 매너가 좋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해할 수도 있는 건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쌍라이트의 의미가 한국이랑 유럽이랑 달라요. 한국은 쌍라이트를 피면은 싸우자는
그런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쌍라이트를 켜면 양보할 테니 먼저 가세요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끼어들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특히 회전교차로에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너무 많이 와서 못 가고 있다. 그럴 때 오던 차가 멈추면서 쌍라이트를 켜주면 먼저 가라는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고맙다고 손으로 인사를 하고 끼어들면 됩니다. 그래서 쌍라이트를 킨다고 해서 싸움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양보의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1차선을 달리는데 만약에 뒷차가 내 차 뒤에 바짝 붙어서 오면서 쌍라이트를 킨다. 그때는 비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차선에서 주행을 방해하면 안 되고 옆으로 빠져주는 게 예의입니다. 그 다음에는 골목길에 있는 횡단보도 중에 신호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표지판이 있을 거예요. 이런 표지판이 있으면 여기는 차량이 일단 멈췄다가 가야 한다는 표지판이기 때문에 보행자 우선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멈춰서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은 멈춰서 확인을 하고 기다렸다가 사람이 안 오면 그때 출발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헝가리의 또 유럽의 좀 특이한 것 중 하나는 신호등이 있는 위치가 달라요. 한국은 우리가 정지선 라인에 멈춰섰을 때 바로 위에 하나 있고 또는 건너서 앞에 저 멀리 하나가 있어서 되게 내가 정지선 좀 앞에 오더라도 신호등이 잘 보이잖아요. 근데 헝가리는 그렇게 위에 달린 신호등이 거의 없고 그리고 모든 신호등이 다 정지선 바로 위에 있거나 또는 옆에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회전을 하는 차량 이렇게 세로로 세워진 애들이 많고 공중에 매달린 애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호등을 보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정지선에서 바로 안 세우고 조금 뒤에서 세운다거나 아니면은 좀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 신호등을 보고 다니는 편이긴 해요. 그 다음에는 헝가리는 주황불 신호가 매우 길어요.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그랬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주황불이 보여도 조금 속도를 내서 달리면은 주황불 안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그 구간을 통과할 수가 있거든요. 진짜 길어요. 근데 한국은 주황불 신호가 켜지고 한 1초 만에 바로 초록불, 주황불, 빨간불 이런 식으로 바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운전을 하다가 엄마가 옆에 타고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주황불이 있어서 밟으려고 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놀라면서 주황색 불이 떴는데 왜 가려고 했냐 이렇게 혼내시더라고요. 저는 헝가리에 익숙해져 있어서 주황불이니까 밟으면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려고 했던 건데 한국은 다르더라고요. 주황불이 매우 짧더라고요. 헝가리에서 운전을 하려면 국제면허증이 처음에는 있어야 해요. 국제면허증은 1년이 유효기간이고요. 헝가리 거주증을 발급받으셨다면 발급받은 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한국 면허증을 헝가리 면허증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교환을 하지 않으면은 국제 면허증은 사실상 1년만 가능하고 1년이 지나고 갱신을 해서 온다고 해도 사실은 무면허 운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예전에 대사관에서도 좀 심각하게 봤었던 건지 아니면 좀 걸리신 분들이 많은 건지 대사관에서도 공지를 올려서 무조건 한국 면허, 국제면허 1년만 가능하고 헝가리 면허증으로 교환해서 운전하셔라 이런 식으로 공지가 올라왔을 정도로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 어쨌든 정리하자면 국제면허증은 발급을 받아도 최초 1년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새로 발급을 받아온다고 해도 무면허 운전으로 취급이 될 수 있으니까 헝가리 거주증을 발급받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바로 헝가리 면허증으로 교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헝가리에는 고속도로나 그냥 일반 도로 다 통틀어서
그 과속 카메라가 진짜 없습니다. 진짜 거의 없고 한국이 좀 유독 많은 건지 유럽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거의 없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그 제한 속도가 기본이 달라요. 한국은 제가 최대로 봤던 게 딱 한 번 봤는데 110km짜리 고속도로가 있더라고요, 제한 속도가. 근데 거기 한 번 빼고는 모든 곳이 다 100km였어요. 근데 유럽은 최대 130까지 있고요. 보통 기본 고속도로 110에서 120 정도 나오고 진짜 높은 데는 한 130까지도 밟고요. 근데 고속도로 좀 길게 타면은 130을 밟아도 되게 느리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130을 밟고 있는데도 1차선으로 가고 있으면은 뒤에서 추월하려고 150 이상으로 밟고 가시는 분들도 꽤 많아서 좀 그 속도에 익숙해지면 한국에 와서 100km로 밟는 게 되게 속도가 안 난다고 해야 되나? 좀 감이 좀 안 잡히더라고요. 헝가리는 고속도로 통행증을 구매해야지 고속도로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한국처럼 톨게이트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연간 또는 월간으로 고속도로 통행증을 사서 차에 부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전자로 등록을 하셔야 해요. 헝가리랑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은 통행증으로 다 다니는데 크로아티아는 톨게이트가 있어서 또 그렇게 따로 요금을 내는 식으로 해야 되니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 고속도로 통행증은 비넷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구글에 비넷이라고 치면 사이트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도 되고, 다른 나라의 비넷을 사고 싶다 할 때는 국경 근처에 있는 주유소를 가면은 팔고요. 시내는 안 팔아요. 그리고 헝가리 거는 그냥 주유소를 가면은 팔고 있으니까 사서 오프라인으로 사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사셔도 됩니다. 헝가리에는 CCTV가 진짜 많이 없고요. 그리고 블랙박스도 진짜 없어요. 블랙박스가 많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의 가설을 들었는데, 첫 번째는 블랙박스가 비싸서 안 산다라는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게 고가의 제품이고 하다 보니까 안에 넣어두면은 귀중품이라서 차 유리를 부수고 훔쳐간다던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단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둘 다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게 차 문을 부수는 이유가 또 유럽은 썬팅을 짙게 하지 않아요. 썬팅이 진짜 거의 안 되어 있고 다 차 안이 보이게 좀 내부가 다 보이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귀중품이나 특히 뭐 가방 같은 거, 특히 노트북 이런 거는 무조건 트렁크에 보관을 해야 되고, 만약에 차 앞자리나 뭐 이제 시트에 두고 내린다고 하면은 진짜 차 문을 부순다거나 뭐 강제로 열어가지고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트렁크에 보관할 때도 그 가리는 가림개가 있잖아요. 그걸로 꼭 덮어놓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은 귀중품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차도 망가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헝가리를 비롯해서 유럽에서는 그 수동 차량이 엄청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렌트를 할 때도 보면 수동 차량이 더 많고 훨씬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택시를 타도 택시 운전사분들 중에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 수동을 많이 운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헝가리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무조건 1종을 따냐 했더니 기본적으로 1종을 거의 따고 2종을 딴 사람은 거의 없다. 뭐 있긴 한데 거의 다 1종을 기본적으로 따고 다 1종을 운전을 할 줄 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1종이 뭔가 그 운전하는 맛이 있다고 하는데 전 사실 잘 모르겠고요. 보통 일방통행인데 자전거나 킥보드의 경우에는 일방통행이더라도 자전거랑 킥보드만 양방으로 다닐 수 있는 골목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보면은 그 표시가 있거든요. 표지판으로. 그래서 차를 운전할 때도 항상 내 뒤에서만 온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내 앞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주의하면서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다페스트에서는 길거리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주차비를 내야 해요.
대신에 평일에만 내면 되고 평일에도 그 구역마다 그리고 그 거리마다 조금씩 그 금액이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주차비를 내야 하는 시간인 건지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거는 주차 기계에서 확인을 하시거나 또는 어플 중에 심플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거기서 주차비를 대신 낼 수도 있는데 그 어플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공휴일이랑 주말에는 주차비를 안 내도 됩니다. 무료 주차가 가능해요. 2024년 기준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 시내는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주차비를 내야 하고 시간당 650포린트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내에서 벗어난 살짝 외곽? 완전 외곽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벗어나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주차비를 내면 되고 시간당 450포린트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그 심플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서 주차 등록이 가능을 해요. 근데 이제 약간의 수수료를 내야 하긴 하는데 정산 기계에서 하려면 일단 동전이 많이 없기도 해서 동전을 구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 자동 갱신이 안 돼서 괜히 연장하게 되거나 시간 지나가지고 벌금 물게 될까봐 좀 걱정돼서 편하게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리고 주차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 길거리 주차를 할 때 길바닥에 보면은 이런 빨간색 방패 모양의 표시가 있어요. 이게 제가 살던 동네에 있었던 건데 이 방패 표시가 되어 있는 주차 자리는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고 뭐 구청 이런 데 가서 주민이라고 그 등록증 같은 거를 뭔가 등록을 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대신 이제 비용도 또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 등록한 사람들에서 한해서만 주차를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좀 아픈 경험이 있던 게 저희 집은 이제 시내에서 살짝 벗어나서 오후 8시까지만 주차비를 내면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 8시 넘어서 주차를 하게 돼서 그 자리만 딱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다음날은 토요일이니까 오후 그때가 9시, 10시 막 이 정도 되는 시간이었는데 이미 주차 시간 끝났고 벌금 안 때리겠지, 감시하는 사람이 없겠지라는 생각에 그리고 내일도 토요일이니까 안 내도 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그 자리에 그냥 주차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나와서 봤는데 벌금을 때린 거예요. 오후 10시에 누가 와가지고 확인을 한 거죠. 왜 그 시간에 확인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저도 어쨌든 제 자리가 아닌 곳에 주차를 했지만 벌금을 시게 맞았다. 그래서 그 자리는 진짜 주차를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한 번은 타이어에 자물쇠가 걸려본 적이 있는데 제가 딱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자물쇠를 걸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달려가서 바로 돈 내고 빼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제가 조금 늦었으면은 자물쇠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걸 전화해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빼야 하는데 그것도 진짜 너무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바로 있을 때 뺐다는 게 진짜 다행인데 제가 그래서 이거 왜 건 거냐, 나 주차 잘못했냐 했더니 여기는 주민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표시가 도대체 어디 있냐, 어디 있는데 나한테 좀 보여줘라 이랬더니 저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한 골목 걸어가서 봤는데 헝가리어를 모르면 주차 표시라고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 써있고 여기서부터 몇 미터라고 써있는데 그 표지판을 시작으로부터 몇 미터라고 써있는 그 구간까지는 전부 주민만 가능한 주차 구역이었던 거예요. 그 해당 시간에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걸렸던 적이 있어서 조심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에는 스노우 타이어로 바꿔야 하는 게 의무입니다. 스노우 타이어는 보통 10월에서 4월까지 이제 스노우 타이어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스노우 타이어를 바꾸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을 물 수도 있고요. 독일인가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스노우 타이어로 바꾸지 않으면은 국경에서 막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스노우 타이어를 안 바꿨다가 괜히 벌금을 받거나 국경을 못 넘어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유념하시길 바라고, 얼마 안 될 줄 알고
엄청 많이 떠들어 봤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이 외에도 더 알고 계신 것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또 공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